코액티브 코칭 5장 호기심. 코칭의 5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호기심은 코칭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하는 질적인 요소이며 코칭 프로세스를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코치는 본래 호기심이 많이 있으며 고객의 마음의 문과 창문을 열 수 있는 형태로 그들의 호기심을 개발합니다.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대화 중 나타나는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코액티브 코칭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른 식으로 질문하기. 호기심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뭔가를 찾도록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오늘 밖이 추운가요? 더운가요? 라는 질문을 읽게 되면 즉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에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합니다. 질문은 거의 언제나 우리를 질문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질문에 답을 찾도록 합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초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도 이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코치는 자연스럽게 코치와 고객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 고객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나 매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고객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고객 삶의 이러한 측면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호기심은 발견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대답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인 답, 사실상 올바른 답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심지어 주관식 질문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답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또한 질문이 가능성을 좁혀가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역적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빈칸을 채우는 법을 배웠고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점수로 평가받는 법도 배웠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통상적인 질문과 개인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호기심 어린 질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이 이러한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질문. 당신은 보고서에 어떤 주제를 넣을 것인가요? 매주 어느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가요? 어떤 훈련 방법이 있나요? 호기심 어린 질문. 이 보고서를 끝내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에게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현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질문 중 가장 치명적인 질문은 예나 아니요를 요구하는 닫힌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 도중에 갑자기 커다란 정지 신호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불시에 끝나고 코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열린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의 여행을 떠나게 해주고 갑작스러운 정지를 피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아래의 예문들이 끌어낼 수 있는 답변의 차이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닫힌 질문. 이것이 당신에게 효과적인 전략인가요? 여기에서 더 배울 것이 있나요?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중에 막혀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인가요? 열린 질문.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번 경험에서 배움을 배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 이외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닫힌 질문의 다른 형태로 유도 신문이 있습니다. 유도 신문은 올바른 답이 있고 그 결론이 이미 질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유도 신문은 진정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찾고 있는 답을 도출해내도록 상당히 압박하는 질문입니다. 호기심의 가치. 코칭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호기심 어린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코치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호기심을 느낄 때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저 고객과 함께 고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고객과 함께 그들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지 그들의 세계에 당신의 세계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컨설턴트라면 당신은 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컨설턴트는 자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건설을 하도록 고용된 건설 현장의 건설업자와 같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액티브 코칭에서의 코치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치는 건설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조력자로서 이미 그곳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정보는 고객 내부에 있는 것이죠. 코치의 호기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호기심은 보다 유연해서 더 폭넓은 가능성을 열게 해줍니다. 또한 호기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해답을 찾도록 인도해 줍니다. 코액티브 코치는 고객이 적절한 답을 알고 있으며 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내적 자원들을 갖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고객은 코치에게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답을 찾음으로써 더욱 내적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효과 있는 일입니다. 호기심은 어떤 것을 탐색하도록 만들고 탐색을 정의하고 탐색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학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탐험입니다. 이런 학습은 고객의 내부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서 오래 지속되는 배움입니다. 올바르거나 순전히 사실적인 답을 시사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내면의 파일을 뒤져서 최적의 답을 찾게 됩니다. 호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탐구하고 발견하고 깊이 파헤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이 고객을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관계 구축하기. 진심에서 우러나온 호기심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코칭에서 매우 가치 있는 호기심의 다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디너 파티에서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이 당신의 삶, 당신의 일, 당신의 관심사,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과 같이 당신에 관해 끝이 없는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호기심은 당신을 우쭐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고무적입니다. 그런 호기심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당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하여 힘들이지 않고 관계를 구축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디너 파티에서 동일한 낯선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호기심이 없이 그저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비 시어머니가
신문조로 질문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질문은 똑같다 하더라도 정황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호기심은 관계를 구축하지만 신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합니다. 코칭 관계에서 안전한 탐색을 허용하는 한 호기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탐구하고 드러내도록 해줍니다. 호기심으로 길 찾아가기. 코치가 하는 질문은 탐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고객의 주의는 자연적으로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새로운 질문을 통해 코치는 고객이 길을 따라가면서 추가적인 탐구를 하도록 격려하고 또는 가는 길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때 호기심이 탐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코칭에서는 호기심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특정한 길이나 목적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의미를 찾아내고 중요한 통찰을 발견해내고 고객을 위한 학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발견과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호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코치 자신의 발견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호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이고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코치가 고객과 협의 중인 이슈와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치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통상 훨씬 적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배경에 관한 정보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치는 고객의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거의 알 필요가 없으며 또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이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며 코치는 고객의 발견과 학습을 안내할 때 고객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란 재능 개발하기. 경청과 직관처럼 호기심도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태어날 때부터 더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과 직관처럼 호기심도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호기심을 갖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기 전에 답을 알아야 한다는 느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칭에서는 전문가가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 선별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치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정확한 답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면 고객은 이를 알아차립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두 개의 선택이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치가 찾고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또한 질문이 호기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코치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기심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라는 표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탐구의 속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탐구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고객 쪽으로 전환시키는지, 동시에 통상 답을 도출할 때 수반하는 위험을 어떻게 줄이는지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고객은 처음에는 저도 몰라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답변을 합니다. 호기심에는 장난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답이
고객이 한 것이므로 대화 중에 도출된 답은 언제나 옳다는 무조건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코치가 그 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답은 코치의 것이 아니고 고객의 것이므로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답도 추가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객에게 판촉 전화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고객은 하루에 4번씩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처음 계획은 8번이었는데요. 무슨 일이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적용하는 다른 방법은 3단계 경청 스킬을 이용해서 고객의 답변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감각 레이더가 고객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분노나 저항을 감지하면 그것들에 대해 질문해 보십시오. 고객과의 대화에서 말의 속도 등의 변화가 있는지를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활력이 더 넘치는지, 농담을 더 하는지, 더 많이 웃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신호로 해서 당신의 호기심을 가동하고 직관의 스위치를 켜보십시오. 호기심을 코칭에 이용하기. 어떤 점에서 호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호기심은 보다 정보의 깊은 근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코칭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질문은 분석, 이유, 논리적 근거,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은 느낌과 동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호기심을 통해 얻은 정보는 조금 덜 걸러지고, 조금 덜 가공되고, 조금 더 엉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호기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마도 고객과 그들의 가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삶에서 잘 돌아가는 것과 잘 돌아가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코치의 솔직한 호기심만큼 예비 고객을 코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호기심은 진행되고 있는 코칭 세션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객이 해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답과 탐색할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코치가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코치가 해야 할 일은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대화의 예, 코치. 저는 고객님이 운동으로 살을 빼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요. 방금 같은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그러나 매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고객님을 방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큰 문제예요. 지난 몇 달간 저의 스케줄이 어떠했는지를 아시잖아요. 네, 고객님이 바쁜 것은 압니다만 잠시 뒤로 물러서서 볼까요? 운동에서 살을 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체육관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슨 뜻이죠? 저는 체육관에 가기 싫어요. 냄새도 싫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도 싫습니다. 고객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제 건강이 중요하죠. 제 아버지는 과체중이셨고 68세에 돌아가셨어요. 잠시 고객님이 본인이 원하는 건강한 모습을 이루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고객님에게 잘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잘 맞는 거요? 이전에 잘 맞는 것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함께 할
친구를 갖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운동할 사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회사 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회사 게시판에 공지를 해야겠어요.